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부모님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 빽빽하게 늘어선 다세대 주택 사이로 오래된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영자분식. 4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빛.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작은 분식집. 그곳은 김영자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집과도 같았습니다. 김영자의 남편 박성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평생을 도로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분식집과 버스 핸들, 그 두 가지가 이 부부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 곁에는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장남 준호와 차녀 지연. 오후 4시 골목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3355 분식집 앞으로 모여듭니다. 김영자 여사는 낡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가스레인지 앞에 섭니다. 기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자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치즈라면도 주세요. 아이들의 주문이 쏟아집니다. 영자 여사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떡볶이를 저어가며 라면을 끓입니다. 40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 영자 여사가 떡볶이를 담으며 묻습니다. 아이 중 하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박지연 선생님인데 혹시 아세요? 어머, 우리 딸이구나. 그럼 너희들 잘 알겠네. 영자 여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딸 지연이 이 동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저녁 6시 분식집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가방을 어깨에 맨 그녀는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르친 피로가 얼굴에 살짝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뒷정리할게요. 피곤하시잖아요. 지연이 앞치마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영자 여사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듭니다. 됐어. 넌 교사 일만 해도 바쁠 텐데. 그래도 내가 곁에 있어주니 든든하다. 영자 여사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모녀의 손이 물살을 가르며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씻어냅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아이들이 시 쓰기를 어려워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써서 보여줬어요. 우리 동네 이야기로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녀에게 이 골목, 이 분식집은 단순한 추억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 쉬는 삶의 터전이자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진짜 이야기의 보고입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분식집은 고요해집니다. 지연은 테이블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영자 여사는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어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이렇게 평생. 지연의 질문에 영자 여사가 손을 멈춥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의 얼굴에
4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후회라. 글쎄다. 너희 아버지랑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후회할 시간도 없었어. 영자 여사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기름때 묻은 벽면, 그리고 40년간 켜져 있던 형광등.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야. 영자 여사가 말끝을 흐립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오빠? 전화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얘기해요. 전화를 끄는 지연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웁니다. 영자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준호가 뭐라고 하니? 내일 가족회의를 하자고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두 사람 모두 준호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평온한 일상에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부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초조했고 말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은 분식집 안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4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은 값비싸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손목의 시계만이 그의 과거, 부를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온다는데 아세요? 지금 집 팔면 큰돈 됩니다.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시세표와 재개발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묵묵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70을 넘긴 그의 손은 평생 버스 핸들을 잡아온 탓에 거칠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재개발이라 그래도 이 집은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어머니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곳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앞치마를 꼬고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감정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지금 팔면 제가 굴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부모를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는 모호했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져진 단호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오빠, 그만의 부모님 집은 우리 가족의 기억이 담긴 곳이야. 돈 몇 푼이랑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돈 몇 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아, 넌 교사라서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현실을 좀 봐. 분식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가족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준호는 한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지만 무리한 욕심이 화를 불러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부모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부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던 겁니다. 김영자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 사정이 어려운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로 가니? 어머니,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죠.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좋은 곳이라. 영자 여사가 분식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가 더 좋을까? 박성호 씨가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박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태어났고 지연이도 태어났다. 너희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너희를 키웠고 나는 버스를 몰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런 낡은 집에서 계속 사시면 낡았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빠는 이 집이 낡아 보여? 매일 손님들이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고 우리 가족이 모이는 이 집이 지연은 일어나서 분식집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기름때 묻은 벽면, 그리고 오래된 가스레인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숙제했고 저 구석에서 오빠가 만화책 읽었잖아. 어머니가 밤늦게 반죽하시는 소리 들으며 잠들었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여동생의 말을 들으며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그 기억들을 짓눌렀습니다. 추억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어. 지연아! 준호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분식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 오빠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어머니! 이 집이 낡은 건 사실이고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야. 영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박성호 씨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연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빠의 현실적인 판단도 이해가 되고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식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각각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변하지 않았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손님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창문 너머 골목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집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준호의 설득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명령처럼 변해갔고 부모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저녁 준호는 부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자료들을 들고 있었고 입에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분식집 일로도 피곤한데 아들의 재촉은 그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머니, 이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재개발 바람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준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아온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지연은 학교가 끝나면 서둘러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와 부모 사이의 대화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지연이 없는 시간을 노려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연세 생각해 보세요. 준호의 말에는 아버지의 건강과 어머니의 나이를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진심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분식집을 찾는 손님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는 그 웃음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그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박성호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늙었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래도 이 집을 떠난다는 게 김영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김영자와 박성호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집을 팔았습니다. 분식집의 불은 꺼지고 낡은 골목의 기억은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김영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간 지켜온 터전이 한 장의 서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김영자 여사가 분식집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빈 테이블들이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연아, 내 탓이 아니다. 김영자 여사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40년의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기물들은 대부분 중고업체에 팔렸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몇 개 남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대부분 준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부모에게는 전셋값과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곧 불려드릴게요.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부모는 작은 전셋집으로 밀려났고 딸 지연은 죄책감과 함께 부모 곁을 지켰습니다. 새 집은 원룸에 가까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한데 붙어 있었고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0년간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새 집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맞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연아,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자꾸 한숨만 쉬었습니다. 준호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해도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지연은 오빠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은 불편했지만 지연은 부모 곁에서 더욱 따뜻한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교사로서의 일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병행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벽 6시. 지연은 부모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분식집 준비를 하던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김영자 여사가 일어나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못 지켰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꼭 지켜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성호 씨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집이라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래, 지연아 집은 없어도 가족은 남는 거다. 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듯이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은 매일 부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예전보다 더 가까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 김치 좀 맛봐라.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담근 김치였지만 맛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지연의 칭찬에 김영자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지연은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반찬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작은 김치 한 폭이 국 한 그릇이지만 그 속에는 부모가 평생 지켜온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런 맛있는 김치가 있었나? 이웃 아주머니가 반겨주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긴요. 요즘 이런 손맛 찾기 어려운데? 이웃의 말에 김영자 여사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연은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작은 카페 한번 해볼까요? 카페라니? 집에서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모시고 어머니 음식 대접하는 거죠. 지연의 아이디어에 김영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괜찮아요. 한 번에 4~5분만 모시면 되니까요. 지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학교 동료들과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어머니의 요리를 맛보게 하는 것.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같은 학교 선생님 2분과 학부모 1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국, 그리고 직접 만든 김밥까지 작은 상에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집에서 만든 거예요? 학부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이 떡볶이 맛이 진짜 옛날 맛이에요. 동료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40년 전 분식집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나와서 인사하세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엄마입니다. 김영자 여사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별다른 곳에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40년 동안 분식집을 했거든요. 분식집을 어디서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연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참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주말마다 5, 6명씩 모였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요리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어느 날 저녁, 김영자 여사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하세요?
내가 다시 살 이유를 만들어줘서. 어머니의 말에 지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연아, 나야. 오빠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 부모님은 괜찮으시니? 걱정하지 마. 잘 계셔.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너무 성급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도 힘들겠지만 천천히 해. 우리는 괜찮으니까. 지연은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준호가 어느 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눈에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준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었고 손목에 비싼 시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을 때 오빠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원망보다는 안쓰러움이 앞섰습니다. 들어와, 오빠. 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도로 위에서 살아온 그의 눈에는 세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다. 우리는 이제 더 줄 게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가우지는 않았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다시 일어서라. 하지만 재산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았지만 집을 잃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지켜온 터전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부모의 곁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집이지만 남은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연의 마음속 다짐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작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만졌던 손이 이제는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대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힘들지? 지연이 편의점에 들러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이런 게
진짜 일하는 거구나 싶어. 준호의 대답에는 이전에 없던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홈카페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떡볶이 맛이 정말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네. 4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김영자 여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분식집은 사라졌지만 손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가끔 도와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런 일까지 도와주니 고맙다.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홈카페는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연은 교사 일을 계속하며 어머니를 도왔고 준호는 편의점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마음은 넓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김영자 여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고마워하세요? 내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말에 지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박성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다. 뭐려, 아버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찾던 건 돈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지연이 오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몇 달 후, 김영자 여사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홈카페에서 번 돈을 모아 조그만 가게를 얻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작게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 김영자 여사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예전 분식집의 10분의 1 크기였습니다. 테이블도 4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여사는 행복했습니다. 개업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지연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준호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영자분식이요. 예전 이름 그대로요. 준호의 선물에 김영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첫 손님은 옛 분식집 단골이었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영자씨, 여기서 다시 만나네. 어머. 이게 누구야?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 옛날 맛으로요. 그럼 당연하지. 김영자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연과 준호가 가게로 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모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옛 손님들도 몇 분 오셨고. 김영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준호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하니?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저를 준호의 말에 박성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함께하니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김영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 40년간 지켜온 분식집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끝내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주는 마음 아닐까요? 작은 가게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속 불은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시 켜질 불빛처럼 희망도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